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공수처 손들어준 법원 윤 체포 유지. 어제 오후 5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적절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체포 적부심 심사가 열렸습니다. 오후 5시에 열려서 2시간 뒤에 종료가 됐는데 판단은 어젯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나왔죠. 최종 법원이 기각을 결정을 했다. 그래서 공수처 손을 들어줬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얘기는 기각이 됐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기각 결정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윤 체포적부심 기각, 관할법원 논란 일단락. 그동안 관할법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을 하는 것이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였었는데 이번에 중앙지법에서 이번 체포 적부심, 체포가 타당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체포 해도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럼 이게 일단락이 되는 것이냐? 일단락이 되려면 논란을 제기하는 쪽에서 이 얘기를 수긍을 해야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번 기각 판단으로 관할법원 문제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을 할지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세계일보입니다. 윤 공수처 조사도 탄핵 심판도 보이콧입니다. 이제 체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은 다시 조사를 또 받아야 되는 시간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던 게 어제 제 방송 중에 오늘은 공수처 조사 안 받아요. 다 이미 받았습니다. 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얘기였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공수처 조사 말고 사실상 이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2차 변론기일이기도 했었는데 혹시 여기는 갔나? 여기도 어제 안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안 간다는 거 보이콧이야라는 걸 지금 세계일보는 제목으로 지금 뽑았습니다. 근데 체포를 하게 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석방을 하든 모든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라고 나오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체포적부심 기각 공수처 오늘 윤 구속영장입니다. 네. 체포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가부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공수처는 아마도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현재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다음 단계로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 갈림길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탄핵 체포했지만 야 독주의 민심 뒤집혔다라는 거예요. 민심이 뒤집혔다라는 걸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느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어제 NBS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빨간색이 국민의힘,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국민의힘이 35고요. 민주당이 33. 뒤집어졌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오차범위 내입니다. 다만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크로스 지점이 생겼다. 여론조사는 추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계속 내려가고 계속 올라가고 뭔가 교차 크로스되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민심이 뭔가 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선 분명히 다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얘기도 잠시 뒤에 제가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15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을 하기로 드디어 합의를 했습니다. 국내 정치 상황이 상당히 좀 정신없었기 때문에 해외 소식엔 좀 눈을 돌릴 여력이 좀 없었습니다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무려 1년이 넘게 15개월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계속해서 전쟁 중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전격적으로 이번에 6주간 휴전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안 되던 휴전 합의가 전격적으로 된 이유, 바이든은 우리가 꾸준하게 협상을 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요. 트럼프는 내가 당선이 돼서 얘네가 휴전을 하는 거야 라고 서로 내 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누구 덕이든 간에 중요한 건 휴전 그리고 이어서 종전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이게 무슨 사진일까 싶으실 수 있어요. 한눈에 봐도 좀 능선인 건 알겠는데 한쪽은 까맣고요. 한쪽은 좀 불그스레한 이 흙빛도 나고 나무에 푸른 빛도 돌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LA입니다. 네, 지난 현지 시각 7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일고 있는 산불 아직도 타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 오늘까지 열흘째가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 산불 계속 타면서 한쪽은 완전히 저희가 뭐 지금 흑백으로 이 사진 처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칼라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한쪽은 완전히 다 타버렸다라는 거죠. 이렇게 다 타버린 이 넓은 지역 다시 푸르게 만들려면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더 중요한 건 계속 지금도 타고 있다는 거. 인명피해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죠. 우리 교민들을 비롯해서 인명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E입니다. 환율 불안에 한은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했다. 올해 첫, 이 한은의 이 금리 동결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네, 어제 한은 금통위에서 3.0으로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저성장 우려에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 환율 불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한은이 판단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왜 환율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이냐?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총재는 최근 이 환율에 대해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나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로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다. 이 환율 수준이요. 네. 그래서 계엄 사태 이후 오른 70원 중에 50원은 세계적인 달러 강세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적으로 보면 20원이 국내 상황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20원보다 더 큰 30원 정도가 지금 국내 계엄 등등의 상황으로 반영이 된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국내 상황이 좀 안정화가 되면 요 20원, 30원 부분도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쉽지 않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볼까요? 어제 쓴 꽃다발이에요 라고 중고거래 앱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어제 쓴 꽃다발 당근에서 팔고 은행 달력도 웃돈 얹어 내놓는다. 은행 달력은 왜 웃돈을 얹어서 내놓는 거야? 요즘 돈은 그러니까 설이죠. 뭐 미신 같은 것일 수도 있고요. 은행 달력 있으면 돈이 들어와요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건 아닌데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돈 들어온다는 달력 웃돈을 얹어서 팔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볼까요? 꽃다발. 물주머니 그대로 있어요. 어제 딱 한 번 사진만 찍었습니다. 들고 라고 얘기하면서 25,000원에 저렴하게 팝니다. 라는 게 중고거래 앱에 올라오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짜게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 돈이 없으니까 월급 말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리는데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근데 다음 기사 볼까요? 업비트 영업정지 통보입니다. 신규 고객 출금 제한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금융정보분석원이죠. FIU에서 특정 금융 경제거래법 위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금 세탁으로 의심이 되는 사례가 한 70만 건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경고성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영업정지가 확정이 아니라 통보다라고 지금 제목에도 써 있죠. 확정은 아니고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하지만 이게 통보가 된 지금 상황에선 일단 현재 거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는 신규 고객의 경우는 출금이 제한된다라는 건데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이 80%입니다.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합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키워드 구속 갈림길입니다. 네, 이제 체포 적부심 심사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 볼까요? 체포 적부심 기각 공수처 오늘 이윤 구속영장입니다. 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포 적부심 심사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체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관련해서 석동현 변호사 오늘 새벽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했느냐? 법원의 판단 당연히 존중합니다. 공수처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불법성, 그리고 부당성,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받아내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쉽습니다. 라는 거예요. 네. 사실 기각 여부가 더 관심이 쏠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할 법원의 논란 때문이었었던 거, 이 관할 법원 논란 때문이 더 눈이 쏠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원 변호사님, 이번 기각 결정은 중앙지법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측 그럼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왜 서부지법 안 하고 왜 중앙지법에서 안 하고 서부지법에서 합니까라고 해서 이 관할 법원 관련해서 중앙지법도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 체포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이 공정한 재판이라는 거는 결과의 공정함도 필요하지만 절차의 공정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계속 지적을 해왔고, 그러면 그 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에 대한 적부심을 청구를 하고 만약에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각 그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에 대한 이유 중에 구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 이건 이래서 적법하고 저건 저래서 적법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딱 뭉뚱그려 가지고 정당하다. 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지금 그 블랙박스에 그냥 들어가 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많은 논란이 돼 있고 역사적인 판결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거. 이것이 과연 앞으로 이런 관할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형법 110조 문제라든지 네. 형사소송법 이 문제에 대한 그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보이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과의 공정성 말고 절차의 공정성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절차 부분이 사실상 어긋났다라는 걸 우린 계속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다. 윤 대통령 쪽에선 얘기를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왜 법원이 기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조목조목 나와 있지 않은 이상 쉽게 있는 그대로 납득하기는 어렵다. 절차적인 하자는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이 계속해서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걸로 윤 대통령 측은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어쨌거나 기각이 됐죠. 체포 상태는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체포되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아니면 석방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제 이 체포 적부심이 시작이 되면서 말씀을 드린 게 체포 적부심을 하는 그 기간 동안은 요건 48시간에서 뺍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죠. 그럼 윤 대통령 기각으로 체포 기간이 이 체포가 계속 연장되는 건 맞긴 맞는데 언제까지냐? 언제까지 이 체포가 유효한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됐던 시점이 15일 오전 10시 33분이었었죠. 이때부터 원래 산입을 해서 산출을 해보면 48시간,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가 원래대로면 체포 시한이었었는데 중간에 체포 적부심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체포 적부심 언제를 시작 시점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 수사기관의 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도착을 한 시점이 기준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어제 오후 2시 3분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시작된 체포 적부심 최종 오늘 새벽 0시 35분 저희가 알기로는 어젯밤 11시에 이미 사실상 기각 이란 결정이 나왔죠. 하지만
수사 기록이 법원에 도착한 게 시작 시점이기 때문에 끝나는 시점은 이 수사 기록이 다시 관할 이 수사기관에 가는 점이 그 지점이 종료점이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다시 공수처로 돌아온 게 오늘 새벽 0시 35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시간이 10시간 32분이에요. 10시간 32분. 10시간 32분 동안 중단이 됐었다. 일시 보류됐었다. 라는 거죠. 요 부분을 추가로 산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48시간에. 이렇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오늘 밤 9시 5분이 48시간이 끝나는 체포기한 만료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복잡하죠. 어쨌거나 체포적부심이 한 대략 10시간 30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요걸 넣어서 보면 오늘 밤 9시 5분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저희가 공수처가 가진 시간이 대체 얼마나 되느냐, 공수처가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건데 오늘 공수처가 벌써 윤 대통령한테 오전 10시에 재조사 받으러 오세요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조사 받으러 오세요. 오늘 밤 9시까지 우리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오전 10시에 다시 조사 받으러 오세요라는 얘기인 건데 이지은 변호사님.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조사에는 응할까요? 저는 오늘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는 조사에 응했지만 실제로 진술 거부권을 활용을 해서 전혀 진술을 하지 않으셨고요. 네. 어저께는 2차 소환 요구, 이 두 번째 조사에는 아예 응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첫날은 이 관저에서 바로 공처로 갔기 때문에 조사를 뭐 받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묵비권 행사했고 어제도 안 받았고 그러니 오늘도 안 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원 네. 변호사님 사실상 어제 안 받았다고 하지만 어제랑 오늘은 또 약간 또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어제는 적부심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 상태였었고 오늘은 또 결론이 나긴 했거든요. 오늘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처음에 조사를 받으시면서 네. 그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는 검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먼저 서두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련한 논리가 뭐 적부심의 결론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거나 변동될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사실은 그 본인이 하실 말씀은 이미 2단계에서는 다 했다고 보여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200개 정도 문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공수처도 그와 관련해서 질문은 거의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 입장에서도 뭐 추가적으로 과연 질문을 할 게 더 있느냐. 그게 만약에 뭐 부족하게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네. 답변이 어떤 답변을 했는데 그걸 다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는 거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뭐 실익도 없고 대통령께서 조사를 받으러 나가시지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다 아마도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조간에도 비슷한 취지의 기사가 나왔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묵비권 이유는 더 조사받을 게 없다. 체포적부심 기각에도 거부할 듯. 적부심이 기각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조사는 거부할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처음에 조사를 못 받는 이유에 대해 처음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나왔었고 어제 오후 2시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안 나가면서 이건 더 조사받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그 뒤에 또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오늘까지 조사를 안 받으면 사실상 여기에 대해선 원 변호사님 조사 자체를 거부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요, 조사를 거부하는 거는 그 만약에 전혀 나가지를 않았다. 네. 그러면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 한번 나가가지고 포괄적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걸 명백히 보여줬고, 네. 그러면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와 그 유사한 진술 거부를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뭐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이니까 네. 한번 그 조사를 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 묵비권을 행사한 걸 가지고 그러면 증거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구속영장이나 이런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네. 그거는 공수처가 그 차고 넘치는 증거가 없다는 말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그 2차 조사와 상관없이
구속영장 단계로 진입할 거라고 보여지고 뭐 크게 이게 이슈가 될 만한 그 수사적 방향에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상 공수처 입장에선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입장 아니었었느냐.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진행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신이 있다면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가라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이 변호사님.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증거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의 요건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근데 영장을 1차 집행했을 때도 거부를 했었고 2차 집행할 때도 차벽과 어떤 철조망으로 스스로 이제 요새화해서 네. 전화번호, 그러니까 전화기도 꺼놓은 상태로 본인을 스스로 은닉했기 때문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하다고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조지호 네. 전 경찰청장 등 다른 어떤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다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중범죄자, 죄질이 더 나쁜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구속 기소를 하는 데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도 별로 망설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위에 더 중범죄자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중범죄자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라고 맞습니다. 좀 네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금 두 분 좀 공통적으로 구속영장으로 바로 넘어가라라는 말씀을 공통적으로 지금 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받고 있지 않는 이런 상황에 박범계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얘기한 게 없는데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공수처 조사 안 나간다. 이거 세 보이죠? 아니에요. 눈 부릅뜨고 공수처 검사를 마주해야 하는데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평생 사람들 깜빵 보내던 사람이 서울구치소에 밤을 보내고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 변호사님. 그냥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근데 공수처 검사를 마주해야 하는데 뭐 네. 그 못한다라는 거는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그 본인이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고 검찰총장을 하시면서 많은 이제 그 희야에 검사들을 그 지휘 통솔했던 분이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를 눈을 못 마주친다라는 이야기는 뭐 납득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과거에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한테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네. 소명도 되고 하지만 그 야당 대표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해서 구속을 기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이번에는 뭐 대통령은 오히려 야당 대표보다 위상이 더 큰 사람인데도 네. 또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만약 발부된다면 네. 유창훈 판사가 과거에 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이중잣대화된 구속영장 인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라 하지만 영장 이거 이재명 대표 때랑 비교해서 좀 다르지 않겠느냐 뭐 지금 이 말씀을 예. 지금 같이 하셨어요. 네. 지금 오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구속영장 얘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일단 체포 적부심이 기각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구속영장이라는 게 사실상 거의 뭐 자명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자꾸 구속영장 얘기가 나오는 건데 국민일보 3면 같이 볼까요? 공수처 구속영장 서부지법 청구할 듯 발부 가능성 높아. 네. 일단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서부지법에 청구를 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재훈 변호사님, 그러니까 중앙지법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맞고 틀리고 여부를 떠나서 일단 윤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게 관할 법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수처에서 굳이 서부지법에 또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것이 더 이제 일반적인 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서부지법이 법원의 관할이 영장의 관할이 있다는 것은 오늘로써 밝혀진 게 아니라 벌써 법원에서 세 번째 판단을 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부지법에서 발부를 한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의 제기를 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이유를 설명하면서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두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했던 체포 적부심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또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세 번째로 또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트집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제 수사를 하는 그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온 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곳에 네. 이제 그 구속영장도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사실상 법원 차원에서 3번이나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원 변호사님. 근데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있는 그 관할 지역에서 네. 청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고 그리고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뭐 발부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사건이 성숙이 되면 중앙지검으로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앙지검에서 그 서부지원으로 기소할 리가 만무하고 반드시 그 중앙지법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러면 기소하는 법원은 중앙지원이 되는 겁니다. 중앙지원이 그러면 그 중앙지원이 이 신병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하는 게 그게 법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지원이라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둔 거는 원격지 문제 때문에 둔 거였는데 결국 그 기록은 중앙지검으로 가고 중앙지검은 중앙지법에 그 기소를 하고 그러면 중앙지법이 맞잖아요. 그런데 기소권을 전제로 해가지고 거꾸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거를 예외 뭐 대통령께서는 메모를 통해 가지고 불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공수처가. 지금 말씀은 기소권을 중심으로 해서 봐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하는 거니까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는 게 맞는 건데 왜 자꾸 예외의 새길로 가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원 변호사님.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올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과 관련해 가지고 내용이나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경호 문제도 있고 네. 뭐 의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경호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헌법재판소의 그런 기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직접 하실지는 그거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 변수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현재 심리도 계속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영장 실질 심사에는 나가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앙지법 일대라운 전제를 깔았었죠. 네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제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해온 것들을 쭉 비추어 보면 네.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제대로 지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법적 책임을 당당하게 지겠다라고 하셨지만 끝까지 체포영장에도 불응을 하셨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도 그 본인이 말씀하신 거를 지킬지는 좀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영장실질에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었느냐. 그거에 비치면은 나와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까지 말을 거짓말이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하면 아마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윤 대통령 측에서는 중앙지법에 청구를 해라. 그러면 나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한 적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실제 서부지법에 낼 것인지 중앙지법에 낼 것인지 중앙지법에 내면 나갈 것인지 여부 등등 아까 뭐 헌재 심판도 같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죠. 이게 같이 맞물려서 변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관련 나올 것이냐라는 걸 좀 더 두고 봐야 되긴 합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발부 가능성을 넘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다음 기사 볼까요? 이름 물어도 답 없이 침묵. 이혼 묵비권 전략 득실. 요거 말고 다음 기사 가시죠. 서울신문. 네. 조기 대선 준비령 내린 윤 구속된 옥중 정치 나설 듯. 네. 일단 뭐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전제긴 합니다. 구속이 된다면 옥중 정치
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에요. 우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조건부라고 하지만 조기 대성 준비령을 내렸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그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는 거를 상정하고 또 그 정치 조직이라는 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네. 공개적으로 못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건데, 근데 결국에는 그 대통령이 뭐 구속된다, 아니면 대통령이 탄핵돼 가지고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조기 대선의 이슈는 결국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포지션 여기와 밀접하게 결론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체포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전 국민의 40% 이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그러면 그 사람들과 뜻을 반대로 가는 게 그러면 그 여당으로서 지금 국민의힘으로서의 대선 전략이 되는 게 맞는 거냐? 네. 그것도 또 미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이 결론이 어쨌든 간에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이라는 전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금 상황과 조기 대선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기 대선 준비령이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 국민의힘 의원들 이 체포 직전에 관저에서 같이 만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정권 재창출 얘기를 했다고 하죠. 옥중 정치 얘기까지 저희가 다음에 다루게 될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구치소의 밤입니다.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윤, 압송때 입은 양복 차림 구치소 첫밤, 초유의 구금 경호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15일 오전 33분에 체포돼서 바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울 구치소로 이송돼서 거기에서 첫밤을 지냈죠. 엄밀히 말하면 오늘 지금 이 시각 이틀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서울구치소 안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상황인 것인가? 저희 기자가 직접 서울구치소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틀 연속 구치소에서 밤을 보내고 오늘로 구금된 지 사흘째입니다. 윤 대통령은 6평 정도 되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칸막이 화장실과 접이식 매트리스, 이불 등이 마련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수영복 대신 사복을 입고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호처 직원들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 있는 수용동과는 다른 건물인 사무동에 대기하면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구치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의 오전과 오후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오후 5시에 열린 체포적부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잠시 후인 오전 10시에 재조사를 진행할 방침인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은 조사에 응해 구치소 밖으로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오동훈 공수처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혐의는 내란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인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경찰과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강제로 진입하고 국가 원수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했다며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추운 날씨에도 윤 대통령의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장덕진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장 기자 얘기에 따르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원래는 수영복이 있는데 생활복을 나눠주는데 생활복이 아니라 사복을 입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제목에 나와 있는 양복 차림으로 지금 구치소에서 사실상 첫밤을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장 기자가 지금 소식을 전해주는 동안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슨 속보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공수처에서 오전 10시에 재조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과연 응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 지금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선 아마도 불응할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공수처 조사 불응할 거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조사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밤 9시 5분까지가 체포 시한인데 이 안에 조사를 불응한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구속영장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관건은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할 것이냐 여부가 되는 거겠죠. 네. 다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안에 윤석열 대통령 현재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양복 차림으로 아까 사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만약에 사복을 쌓았다고 하면 양복이 아니라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 최소한 첫날 밤은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지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서 의문이 드는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왜 옷을 안 갈아입고 양복 차림이었던 거냐. 체포적 부심에서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그거보다는 구치소에 들어갔어도 나는 네. 현직 대통령이다. 공수처의 체포는 불법 체포다. 네. 나는 현직 대통령이다. 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웅변하기 위해서 옷을 운동복이나 자유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 베네 쪼고리부터 네. 죽어서는 수의를 입잖아요. 옷이 자기 모든 걸 규정해요. 아하. 그래서 관원상제도 제일 중요한 게 옷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옷을 운동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그냥 자연인이 된다고 본인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옷으로서 자존심을 세우는 거 아닌가. 나는 네. 그 공수처가 불법 수사고 거기 수사권도 없는 수사고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볼 때 나는 여기에 절대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묵비권이나 진술 거부권이 아니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내가 왜 협조하냐.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옷을 갈아입는다는 얘기는 즉각적으로 자연인 윤석열로서 돌아간다, 보여진다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에 있어서 옷을 갈아입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입고 온 양복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지금 사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그래서 양복 하나 입고 괜찮은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앞서서 많은 정치인들 뭐 구치소 가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 춥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죠. 윤상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니까 아마 잘 지내셨을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이제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예. 그 피자 대기실에 아마 열선이 바닥에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복을 안 입으셨는데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 아마 그래도 뭐 워낙 적응 잘하시는 분이라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워낙 잘하는 분이라 괜찮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아유 추운 겨울인데 내복을 안 입었더라고요. 라는 걱정도 같이 좀 내비쳤어요. 최창일 교수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3평 정도 된다고 하죠. 9.9제곱미터. 3평 정도 되는 이 독방에서 윤상현 의원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지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고 네. 일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말이죠. 지금 이제 피의자로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는 거부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야말로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이제 이틀 밤 이제 지낸 거 아니겠어요? 집행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신분이긴 한데 지금 수사는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내란의 우두머리로 이제 내란의 우두머리 피의자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윤 대통령은 계속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부정선거의 배경엔 북한과 중국이 있다. 이런 이제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측이나 윤 대통령이나 말이죠. 그런 생각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담화라든지 그 영상 메시지가 나왔었잖아요. 집행될 때 말이죠. 그런 것들로 미뤄볼 때 일관된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하게 재판 지연 전략이라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부정선거가 있었고 이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선 비상경이 필요했다. 이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제 스스로가 대단히 억울하다. 이거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반대로 말이죠.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이런 여러 가지의 피의 사실 같은 것도 다 알 텐데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구속도 되고 대통령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겠구나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탄핵이 인용되고 말이죠. 그렇게 네. 된다면 대통령 신분에서 물러나고 정말 형사재판에서도 내란 혐의는 더 나중에 또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인용된다 하더라도 말이죠. 헌재에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복합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대단히 착잡하거나 참담하겠죠. 스스로가 여러 가지 반성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여전히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혼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추측이 됩니다. 예. 많은 생각들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굉장히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본인이 검찰총장인 만큼 본인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되는 부분도 있긴 할 텐데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는데 지금 여기 제목에 나와 있죠.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묵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초유의 구금 경호다. 네.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현직이기 때문에 경호는 계속해서 또 받게 되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구금 상태로 경호를 받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네. 윤 양복 입고 잠자 경호관들 100m 거리 사무청사에서 대기한다. 그러니까 대체 구치소 안에 있는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 좀 나와 있죠.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이 대기실, 피의자 대기실 말고 거기서 100m 떨어져 있는 사무청사에 따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어떤 상황이라는 거냐 볼까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저희가 좀 따로 이 분류를 해본 거예요. 뭐 명확하게 딱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에 있느냐?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여기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 여기는 수용자 수감 공간이랑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수용자들은 이미 확정이 돼서 기소가 된 사람들,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조국 전 대표가 있겠죠. 이제 이 서울구치소에 수용자 수용자 이 건물의 수용동에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와는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곳이다라는 거. 근데 경호원들은 어디 있느냐? 따로 아예 동에 다른 사무동에 가 있다. 100m 정도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윤용걸 대표님, 네. 이게 사실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에서 경호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었기 때문에 어떠한 뭐 법적 이 조건도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럼 경호원들은 이게 사실상 경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동에서 언제까지 머무르게 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경호권이 지금 실종된 상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이 되면서 네. 대통령 직위에서 떠나서 자연인 신분으로 됐기 때문에 뭐 경호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냥 서울구치소에서 일반인하고 같이 행동을 하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이잖아요. 예, 직무는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데 저런 분을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있으니까 서울구치소에는 서울구치소장이 개혁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안에는 서울구치소장이 또 그걸 방어를 맡아요. 네. 예. 근데 또 현직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경호처에서도 대통령 경호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네. 경호권하고 개혁권하고 서로 충돌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있는 데는 지금 경호원들도 지금 근접 경호를 못하고 옆에 사무동에서 CCTV로 보는데 네. 경호원들도 지금 못 본다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호권이 지금 실종된 상태예요. 국가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벌어졌고 저는 애당초 시작이 네. 공수처에서 저렇게 체포까지 해서 저렇게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수사를 하는 게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고 있어요. 제3의 장소라든지 여러 군데 대통령 관저 가서 수사도 할 수 있고 한데 꼭 물론 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거야 할 수 없지만은 지금 꼭 체포영장을 꼭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공수처를 위한 체포인지 나는 그 구분이 애매하면 체포를 하다가 보니까 실제 윤 대통령은 그 진술 거부권 전혀 협조하지 않고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경호권은 실종돼 있고 네. 하나말로 위협을 가하려는 세력이 무슨 행동을 한들 지금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이런 국가적인 어떻게 보면 큰 위급한 사태를 지금 자초한 게 지금 공수처가 실수한 게 아닌가. 저는 공수처가 이번에 55호 경비단 그 서류 위조 사건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 엄밀히 수사해서 네. 당사자들을 그 처벌을 잘못했으면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55경비단 이 공문서 위조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조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위조가 아니다라는 게 또 공수 입장이긴 합니다. 때문에 이거 논란의 차원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요지는 이게 체포까지 할 일이었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체포까지 갈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체포하고 보니 어떠냐? 초유의 상황 아니냐?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요 앞에서 구속영장도 결국 오늘 중에 청구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최 교수님, 예.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결국 또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경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기에 대한 네. 법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호권과 경호권이 충돌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초유의 일들이 워낙 많아서 다 처음 가보는 길들이에요. 네. 현직 대통령의 체포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건데 글쎄요, 윤 대표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런 걸 자초한 게 대통령이에요. 처음부터 이제 검찰이 출석 요구를 했었고 2번이나 했었고 말이죠. 공수처가 3번이나 했는데 그 네.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말이죠.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집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부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측에서 거기 조율을 좀 했으면 일정을 말이죠. 그럼 체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체포가 안 됐다 하더라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이른바 중요 인문 종사자라는 사람들이 다 구속 기소가 됐어요. 네. 현재 내란의 우두머리로 돼 있는데 피의자가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낮다고 알 수 없습니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라든지 네. 영장 발부 여부는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뭐 어쨌든 간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럼 어떡할 겁니까? 그럼 경호 또 계속 이런 식의 문제 제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경호원이 바로 근접 경호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을 자초한 게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 스스로고 뭐 슬기롭게 이제 경호원들의 그 최소한의 경호 행위를 네. 할 수 있게끔 잘 조율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 부분 법에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경호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자초한 건 윤 대통령 스스로다. 굳이 국무수처가 체포를 왜 했느냐? 그 말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이죠. 네. 지금 현재 아무것도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간에 조율을 해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다. 가보지 않은 길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경호관들은 100m 떨어진 데에서 따로 있는데 윤 대통령의 이 어쨌거나 현직 대통령인데 괜찮은 거야? 경호 상황 괜찮은 거야? 생각을 할 수 있죠. 윤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대기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보면 여기가 입구예요.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들어오면 오른쪽에 책상 겹 밥상으로 쓴 게 있고요. 매트리스가 있고요. 벽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TV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에 변기와 세면대가 같이 있는데 여기는 막으로 쳐져 있긴 합니다만 이 막이 반투명 막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심지어 화장실 안에도 반투명 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모든 게 다 여기 CCTV에 찍히고 있다. CCTV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24시간의 모습이 고스란히 다 이 구치소 안에서 촬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윤 대통령 지금 잘 지내고 여기 좀 책상 겹 밥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오전에 보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괜찮은 거야라는 얘기가 있었죠. 밥은 잘 먹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안에서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느냐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어제 아침 식사예요. 시리얼, 삶은 달걀, 뭐 견과 우유. 점심은 뭐 짜장, 네. 저녁 된장찌개. 오늘 아침은 황태국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새끼 식사가 다 제대로 나오고 이 공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거를 잘 먹었느냐, 잘 먹고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아침 식사 3분의 1 정도 남긴 걸로 알려졌다. 네. 그러니까 다 먹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식사 들어오는 걸 다 먹지 못하고 좀 남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또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이 아까 저희가 그 얘기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그 고심 지금 식욕이 없을 법한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식사를 지금 남기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 무슨 밥맛이 있겠어요. 예, 오히려 뭐 억지로 그냥 네.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몇 숟갈 떠넣는 거지. 저 현직 대통령이 저가 안에 가서 조만한 독방에서 그것도 CCTV로 24시간 다 감시되는 상태에서 네. 저게 무슨 뭐 밥맛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윤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으로 저렇게 체포를 자초한 측면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저렇게 체포해서 가둬가지고 저렇게까지 1,700원짜리 식사를 뭐 제공한다고 하는데 저렇게까지 꼭 해야 되는가. 저렇게 해서 얻는 게 공수처가 뭐죠? 진술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있는 데 가서 수사를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직권남용 갖고서 끌어들여서 내란죄도 하겠다는 건데 수사권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체포영장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중앙지법에 받아야 되는데 그 수원 서부지법에다 받고 또 그 55 경비단 그 시비까지 걸려 있는 네. 위조 시비까지 걸려 있는 저런 체포를 해가지고 대통령 현직 대통령 저렇게 망신 줘야 되느냐? 저게 외국 신문에 다 일거수일투족 다 나거든요. 국가적으로도 큰 망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런 사태가 신속히 빨리 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대통령이 그 안에서 뭐 무슨 입맛이 있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식사는 또 꼬박꼬박 해야 되는 게 이 연령이 상당히 이 환갑이 지금 넘은 나이인데 이런 나이에서 식사 한 번, 두 번 거르는 건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분명히 현직 대통령의 건강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 말고 이 사람도 좀 건강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의 얘기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김건희 완전히 깡말라. 밥 못 먹고 약으로 버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현재 관저에서 계속 경호처에 경호를 받으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이 김 여사의 지금 상황이 여기 나왔죠. 완전히 깡말랐다. 밥을 못 먹고 있다. 그래서 약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수척한 모습이다. 흰머리도 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볼까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관저에서 김 여사와 맞췄다는 다수의 여권 인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건강을 염려하는 상태, 왜 밥을 거의 먹지 못하고 있어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인데 여러 종류의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사실 권영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날 체포가 되는 그 당일에 진짜 관저 안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권영진 의원. 뭐라고 얘기했느냐. 김 여사와 별다른 대화를 나누진 않았는데 근데 보니까 얼굴이 형편없더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창일 교수님. 또 김 여사의 경우에는 남편이 앞에서 체포가 돼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나는 홀로 관저에 남아있는. 김 여사도 또 속이 말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두말하면 뭐하겠어요. 이 상황 자체가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의 신분으로 체포가 됐고 남편이 말이죠. 또 요즘은 김건희 여사 소식은 잘 안 들리 거의 오랜만에 김건희 여사의 소식을 접하는 건데 지난번 11월 달에 그 남미 순방도 동행하지 않았었잖아요. 워낙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뉴스도 많았고 이슈도 많았고 의혹도 네. 많이 제기됐고 말이죠. 게다가 김건희 지금 이 상황 터지기 전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전에 그 김건희 여사 특검 이 얘기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 그 특검 얘기도 이제 내란 특검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본인의 문제도 있고 네. 당장 남편이 대통령 이기 전에 남편인데
가족이 저런 상황을 겪게 되는 것, 뭐 잘잘못을 떠나서 말이죠. 그 속이 오죽하겠어요? 뭐 당연히 이해가 가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예. 네. 속이 오죽하겠냐, 말해 뭐하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살짝 말씀에 그동안 이 내란 특검법 때문에 김 여사 특검법 얘기는 또 쏙 들어가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또 좀 야권에서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올까요? 이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 김건희 아니에요? 당연히 가야죠. 김건희는 사실상 보면은 윤석열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아니에요? 더 많은 비리가 있잖아요. 윤석열은 이러한 뭐 부동산 투자에서 뭐 주가 조작에서 이런 건 없잖아요. 네네. 이 사람 많아요. 아니 내란 연루 말고도 그 사람이 받고 있는 피의 혐의가 수십 가지인데 진작 출국금지를 했었어야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소환을 하든 출국금지를 하든 했었어야죠. 네, 박지원 의원, 박주민 의원의 얘기를 저희 들어봤습니다. 최창일 교수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체포 이후의 상황에선 김 여사도 뭐 아까 박지원 의원은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 여사 특검법 다시 제출을 하는 걸까요? 하겠죠. 당연히 할 겁니다. 아마. 김건희 여사의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비리에 네.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도 수사해야죠. 당장 물론 이제 그 인간적으로야 딱 하죠. 현직 대통령인데다가 부부가 저렇게 다 또 특검 얘기가 내란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 부인에 대한 것이고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히 안 됐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혐의가 있다면 의혹이 있다면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윤영월 대표님 말씀에 충분히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네.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죠. 이게 이 강조점의 차이예요. 아무리 비상계엄이 나쁜들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 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어야 되냐와 같은 맥락이에요. 김건희 여사까지 꼭 그래야 되냐. 대통령이 저 체포되고 이제 구속될 수 있는 마당에 말이죠. 이런 네. 얘기인데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여러 가지 혐의나 피의 사실 같은 것들은 밝혀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당이 특검을 전 더 또 추진할 거라고 보고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박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윤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윤 대표님 생각을 다를 수 있지만이라고 또 말을 하셨거든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도 수사를 받아야죠.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상태이지만 지지율이 오히려 높아졌잖아요. 한 군데서 46%나 나왔어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요. 김건희 여사가 신문에 잘 안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한테 개헌하라고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개헌을 계엄으로 잘못 들어가지고 배험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전국에 어떻게 보면 뇌관이 김건희 여사였어요. 김건희 여사 잘못한 거 처벌받아야죠. 진작에 통렬한 사과를 하고 네. 대통령 될 때부터 좀 행동 거지를 정말 유경수 여사 정도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다른 그 손명순 여사나 뭐 이런 정도 여사 정도까지만 했어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비상계엄까지 됐냔 말이죠. 저는 윤 대통령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심한 처벌을 받아도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윤 대표님이 갑자기 더 세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35%대 33%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국힘 35%, 민주 33%. 계엄 사태 이후 정당 지지도 첫 역전이다. 국민일보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33%가 나온 이번 이 MBS 여론조사에 대해서 역전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두 이 수치상에 2%포인트 차이가 있죠. 이걸 역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왜? 오차 범위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3.1% 고로 역전이라는 얘기를 쓰려면 엄밀히 얘기해서 6.2%포인트 이상의 차이가 나야 앞섰다, 뒤처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 봤을 때 숫자상으로는 33보다 35가 큰 건 맞긴 맞습니다만 지금 국민일보 역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신문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국힘 35%, 민주 33%, 여야 지지율 4개월여 만에 오차내 역전. 동아일보는 조금 더 설명을 넣었죠.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차 범위 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가 더 앞서고 뒤서고는 모른다. 다만 여론조사의 중요한 건 추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죠.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애청자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추이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보겠습니다. 추이예요. 지금 보면 빨간색이 국민의힘이고요. 파란색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 추이를 봤을 때 쭉 가다가 12월 3일 계엄이 있었죠. 12월 셋째 주와 넷째 주 사이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뚝 떨어졌다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1월 셋째 주까지 가는데 35. 그런데 민주당은 30일에서 쭉 올라가 39까지 갔다가 33으로 떨어집니다. 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크로스가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지금 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이냐. 최 교수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게 이제 12월 셋째 주가 12월 14일이 탄핵이 의결됐죠. 네. 그 다음 주가 12월 셋째 주예요. 근데 그때 쭉 떨어진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수직 상승. 저 그래프에만 의하면 완전히 수직 상승하고 거의 네. 야당은 완전히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러면 역전이란 말이 나올 정도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게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ARS라서 응답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보수층들이 결집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강경 보수층들의 응답률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또 하나 있고, 그다음 응답률이 낮은데 저게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그런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가 있는데, 네. 보다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 분리되기 시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권자들이 볼 때, 네. 응답한 분들이 생각할 때, 어차피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용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국민의힘 대 민주당의 지지율을 윤 대통령을 대입시키지 않고 어차피 대선으로 가면 여당 후보, 야당 후보가 나올 텐데 그런 생각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오늘 응답률도 낮고 강경 지지층들이 이제 거기 반응도 많이 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네. 보다 포괄적으로 볼 때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대선 국면을 의식하는 게 아닌가. 어차피 우리 대선은 아주 비슷하게 가잖아요. 양대 진영으로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도층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합치면 지금 68% 아닙니까? 네. 70%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중도층의 의사는 잘 반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 대선은 중도층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문제거든요. 네. 상당 부분 민주당은 이탈한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반사이익이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누리지 못할 정도로 네. 최근에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도 있는 거죠. 그 전에 탄핵 난만한 거지. 이런 것들이 같이 혼합돼서 저런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에 조사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기본적으로 양쪽의 지지층이 상당히 결집을 해서 여기만 응답을 했고 중도층이 보이지 않는다. 근데 이 중도층이 사실상 반사이익으로 야당이 갖고 갈 법한데 가지 않은 건 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ARS 여론조사 얘기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면 연령대도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연령대별입니다. 연령대별로 봤더니 이 조사가 2030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한 달 새 여당 지지율이 2030에서 급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길 좀 볼까요? 지금 이 NBS 조사입니다. NBS 조사 요번에 나온 걸 토대로 보는 거예요. 20대, 그러니까 20대만 놓고 봤을 때 12월 셋째 주에서 1월 셋째 주 요번 나온 게 이 민주당은 떨어지고요. 민주당은 20대, 30대 전부 떨어졌죠. 근데 이 국민의힘 지지로는 19에서 22, 20에서 28, 30대가 훅 올라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리얼미터 조사도 있어요.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민주당은 20대에서 떨어지고 30대에서 떨어지고요. 이 국민의힘은 20대에서 쭉 올라가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죠. 2배가 넘게 올라갔죠. 그리고 30대에서 올라가고 30대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2030의 이러한 변화가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윤 대표님.
저는 저 조사가 ARS가 아니거든요. MBS 조사라고 전화 면접 직접적으로 조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ARS에 비해서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만큼 이번에 대통령 책보 국면에서 2030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한 거죠. 아직까지는 물론 뭐 민주당이 2030이 더 높긴 하지만 네. 민주당은 떨어지고 있고 국민의힘은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제, 안보, 자유 세 가지라고 봐요. 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했잖아요. 네. 그 경제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거 저는 한덕수 탄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 분수령이 됐다고 봐요. 탄핵 요건 중에 저는 이해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 또 내란 특검 한다면서 외환죄까지 했잖아요. 그 네. 뭐 하다못해 삐라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맞는 건지 2030 젊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카카오톡 검열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좌파 가짜 뉴스가 여태까지 더 많았는데 물론 우파도 가짜 뉴스가 있지만 카카오톡까지 검열한다는데 우리나라 카카오톡 쓰는 사람이 전 인구 거의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 이건 민주당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국민의힘도 물론 악재는 많아요. 대통령도 탄핵 지금 국면에 있고 체포됐고 하지만은 주식 격언에 드러난 악재는 악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우리는 정권을 어떻게 끌고 갈 거다. 네. 대통령 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허겁지겁해서 대통령 놀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안 되겠네. 이 젊은 세력들이 한남동도 가고 지금 서울구치소 앞도 가고 젊은 세력들이 지금 화가 나기 시작한 거 굉장히 저는 중요한 신호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악재는 이제 다 나왔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은 바닥을 찍었다. 이제 올라갈 상황인 건데 민주당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어떤 수권 정당의 대안으로서 이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네. 지금 여론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추이죠. 지금의 이 추이가 계속 이어질런지 또 한 번 바뀔런지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더 같이 해봅니다. 오늘을 중요한 일정 같이 좀 챙겨볼까요? 네, 이겁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아까 말씀드렸죠. 공수처가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여야 내란특검법, 여당은 계엄특검, 비상계엄특검법이라고 호칭을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여야가 특검법 협상을 들어간다.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협상이 되느냐 여부가 오늘 있을 본회의에도 즉각적으로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더불어서 오늘 김성우 경호처장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에요. 현장 체포가 될는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